여러분,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원이 은행들하고 긴급 이사회를 개최를 했어요. 예. 뭐 은행들하고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건 좀 웃긴가요? 은행들이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대손금을 더 쌓아라. 대손금을 더 쌓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향후 발생할 부실에 대비해서 대손 준비금을 더 쌓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향후 은행이 위험해진다. 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지금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대손 충당금을 쌓는 거예요. 이거는 비용 계정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대손 준비금을 쌓는 겁니다. 이거는 자산 계정에 들어갑니다. 두 가지가 계정 자체가 틀립니다. 예, 계정 자체가 분명히 틀립니다. 예, 지금 은행들이 뭐 대손 충당금은 기준대로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 금감원에서는 그러면 기준대로 쌓았으면 대손 준비금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이 들게 되나 하면 야, 우리 금융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가 굉장히 어렵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감독원에서 공문으로 내려보냈다는 사실이에요. 공문으로. 이 공문으로 내려보냈다는 사실은요, 나는 공문으로 내려보냈어 하면서 뭔가 증거를 남기는 것도 되고요. 공문으로 내려보내면 언론이 다 받아 쓸 거라는 걸 충분히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위험이 저는 크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의 위험이. 이게 대손 충당금을 쌓든 대손 준비금을 쌓든 지금 금융 쪽에서는요, 자칫 잘못하면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단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대출 만기 연장한 거 말입니다. 상환 유예한 거 말입니다. 5대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출 상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금액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말입니다. 이게 한 71조 좀 넘나요? 71조? 71조가 좀 넘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진짜 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 실제 말입니다. 은행들이 컨설팅을 해보니까 만기 상환 유예금하고요. 그 다음에 상환 유예 금액을 컨설팅을 해보니까 상환을 개시할 수 있는 대출액은요, 전체의 6.7%밖에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6.7%밖에 4조 5,548억 원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분석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많은 금액 있잖아요. 67조 6,445억 원. 이것은요, 이게 질서 있는 상환 계획에서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기는요, 많은 금액들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바로 저는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기 연장한 금액, 상환 유예된 금액, 이거 자영업자나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이 못 갚는다는 뜻이에요. 못 갚는다는 뜻이니까 금융감독원에서는 대손 충당금 쌓아라.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은행들이 우리는 0.89% 이상 다 쌓았어. 기준대로 쌓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럼 대손 준비금 쌓아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손 준비금 쌓아라. 이게 부실이 굉장히 심화될 수도 있다고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부실이 그만큼 심화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5대 시중은행만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5대 시중은행만. 정책은행들도 굉장히 많고요. 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정책은행들도 많고요. 또 제2금융권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우리 경제가 박살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달기를 한번 보세요. 금융감독원 절박한 이유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금융감독이 절박하게 이렇게 대선 충당금도 쌓아라, 대선 준비금도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장에 더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체 금융권의 만기 연장 금액은요 116조 6천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원금 상환 유예 금액은 12조 2천억 원, 이자 상환 유예 금액은 5조 1천억 원, 전체를 합치면 133조 8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지난해 말 기준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물론 이게 여러분 그때마다 다 틀리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예, 이게 계산 방법에 따라서 다 틀리긴 하는데 여기에 정책자금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뭐 62조가 넘는다고 나오고요. 예, 은행만 봤을 때, 금융권만 봤을 때 이게 133조 8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이것은요 결국 우리 시장에 충분히 여러분 예,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금융감독원의 이 말이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 넘길 문제가 아니라 결국 예, 상환을 개시해 보니까 6.7%밖에 상환을 못하더라. 그것도 질서 있는 상환이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한꺼번에 다 갚아라가 아니라 3년이건 5년이건 기간을 늘려주면서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고 찾았더니 6.7%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경제 전체에 충격이 충분히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정책의 영향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좀 혼란스럽다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